이 오가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주 예쁘고 특이하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 암술대의 암술머리가 이렇게 5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인데,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섬오갈피 나무의 꽃이 핀 모습을 보면 섬오갈피 나무는 암술대가 5갈래가 아니라 이렇게 2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두릅나무과의 오가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나무라고 하면 바로 요 오갈피 나무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생긴 모양도 오갈피 나무하고 비슷하지만은 오갈피 나무의 약효 성분을 오가나무도 거의 똑같은 약효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나무의 뿌리 껍질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허약했던 체질의 사람이 건강을 되찾게 되고 혈기가 왕성해진다고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오가나무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오가나무는 오갈피나무하고 아주 닮았죠. 오갈피나무하고 이 열매 모양이나 잎의 모양이나 줄기의 모양이나 가시까지도 거의 닮았습니다. 섬 오갈피나무는 제주도 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섬 오갈피나무도 마찬가지로 가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가나무나 오갈피나무나 섬 오갈피나무가 많이 헷갈리는데, 우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 세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5월달에 이 꽃이 피는데, 오가나무는 5월달에 꽃이 피고 오갈피나무는 8월달에 꽃이 피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오갈피나무는 한여름에 피고 오가나무는 5월달에 봄에 핀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섬 오갈피나무는 오가나무보다 약간 느린 6월달에 꽃이 핀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아주 요 세 나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선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이 이렇게 꽃대가 길게 나오죠. 잎겨드랑이에서, 여백이라고 하는 잎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대가 길다란 꽃대가 올라오는데, 꽃대의 길이가 5cm에서 10cm 정도로 요 잎이 나오는 잎의 겨드랑이, 가지와 잎이 나오는 그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나와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꽃이 피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우산에 살을 펼쳐 놓은 듯한 이러한 형태로 꽃이 피죠. 이렇게 우산대가 있고, 우산대에서 우산살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데, 우산살의 길이가 다 똑같죠. 길이가 똑같다 하는 것이 바로 우산인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꽃을, 여기에도 보면 꽃이 피었을 때 요 작은 꽃자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작은 꽃자루라고 하는데, 요 아래는 꽃대이고 여기는 작은 꽃자루인데, 작은 꽃자루의 길이가 다 똑같아서 마치 우산을 펼쳐 놓은 것 같다 해서 이것을 우리들은 꽃차례 이름을 우산꽃차례라고 합니다. 우산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산의 산자를 써서 산형화서라고 하죠. 산형화서라고 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 꽃대와 꽃자루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 우산살처럼 펼쳐진 요것이 요 꽃차례의, 우산 꽃차례의 모양이 완전히 공처럼 동그랗지를 못하고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반공 형태, 그러니까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듯한 그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오가나무입니다. 오가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갈피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오갈피나무의 이 우상꽃차례는 완전히 동그란 공 모양이죠. 완전히 동그란 공 모양이고, 그리고 섬 오갈피나무도 보면은 완전히 공처럼 동그란 형태를 하고 있다. 공처럼 동그랗다 하는 이러한 공처럼 동그라면은 이 섬 오갈피나무이고,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반공 형태, 그러니까 반구형이면은, 이렇게 반구형이면은 오가나무라고 합니다. 이 오가나무는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원산지가 아니고 중국이 원산지죠. 중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오가나무를 당 오갈피나무라고도 불렀습니다. 오갈피나무는 오갈피나무인데 오갈피나무 앞에 당, 중국의 당나라를 말하는 당자를 붙여서 당 오갈피나무라고도 하고, 이 오가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 나무를 오가나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오가를 그대로 가져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오가나무를 오갈피나무라고 하기 때문에 오갈피 앞에 당자를 붙여서 당오갈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애기 오갈피나무라고 썼는데, 이 애기 오갈피라는 오가나무의 별명은 바로 오가나무가 오갈피나무에 비해서 애기다, 작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가나무는 우선 키를 보면은 키가 높이가 1에서 2m까지 밖에 자라지 못합니다. 1에서 2m까지 밖에 자라지 못하는 게 오가나무인데, 오갈피나무는 보면은 1에서 2m보다 훨씬 큰 2에서 3m까지 자란다. 그래서 오갈피나무는 키가 크고 오가나무는 키가 작다. 그리고 섬 오갈피나무는 키가 두 나무의 중간 정도 되죠. 그래서 1에서 3m 정도, 1에서 3m 정도 자라는 것이 바로 섬 오갈피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애기 오갈피라고 하는 이유가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잎의 크기도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가나무는 애기 오갈피라고 하는 이유가 이 잎의 크기가 작다는 데에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잎의 길이가 2cm에서 5cm 정도 된다.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2cm에서 5cm 정도 되는 것이 오가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갈피나무는 5cm보다가 훨씬 더 큰 8cm에서 18cm다. 그래서 5cm보다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잎의 크기가 크다고 하는 것이 오갈피나무죠. 그리고 섬 오갈피나무는 그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고, 섬 오갈피나무는 오가나무하고 크기가 거의 같아서 요 잎의 크기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크기가 3에서 5cm로 오가나무하고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오가나무. 그래서 여기 오가나무는 2에서 5cm고 섬 오갈피는 3에서 5cm니까 잎의 크기가 오가나무나 섬 오갈피나무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잎의 크기가 비슷하다 하는 특징 때문에 사람들은 섬 오갈피나무하고 오가나무를 헷갈려서 구별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가나무는, 이 오가나무의 특징은 요 잎이 손바닥 모양의 겹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손바닥을 펼쳐 놓은 것처럼 5개의 작은 잎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작은 잎이 마치 손바닥을 펴 놓은 것 같아 해서 요 잎줄기, 요것을 잎줄기라고 하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잎줄기라고 하는데, 잎줄기라고 하고 엽축이라고 하죠. 잎줄기, 엽축이라고 하는 잎줄기가 있는데, 이 잎줄기에서 나오는 작은 잎의 숫자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러한 5개로 갈라지는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겹잎이라고 하고, 모양이 손바닥을 편 모양이다 해서 손바닥 모양 겹잎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한자로는 장상복엽이라고 하죠. 장상복엽의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작은 잎의 모양을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서 요 잎하고 요 잎하고 요 잎하고 보면은 잎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잎의 크기가 완전히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섬오갈피 나무는 그 잎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 잎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섬오갈피 나무와 오가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고, 이 섬오갈피 나무는 잎의 폭이 아까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잎의 길이는 오가나무나 섬오갈피 나무나 잎의 길이는 비슷했지만은 잎의 폭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요 잎의 폭이 넓은 것이 섬오갈피 나무인데 비해서 오가나무는 그 모양이 아주 좁은 거꿀 달걀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잎의 모양이 거꿀 달걀꼴이다. 우리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합니다. 요 란이라고 하는 것은 계란이라는 뜻이죠. 계란을 거꾸로, 도자는 거꾸로 세워놨다. 그래서 거꾸로 세워놓은 달걀 같은 모양인데, 요 잎의 폭이 길이와 잎의 폭이, 잎의 길이는 아까 섬오갈피하고 오가나무는 같다고 했는데, 잎의 폭이 좁으면은 오가나무고, 잎의 폭이 이렇게 넓어지면은 섬오갈피입니다. 그렇지만 요 잎이 보면은 다 똑같지가 않고 요런 잎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섬오갈피의 모습인데, 섬오갈피 나무의 잎의 모습인데, 잎의 모습이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오가나무하고 많이 헷갈려서 구별을 못하고 사람들이 오가나무야, 섬오갈피 나무야 하고서 아주 헷갈려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좀 더 다가가서 요 잎의 뒷면을 보면 두 나무는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을 뒤집어서 요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의 아래쪽에 요 부분을 이렇게 갈라지는 5갈래로 갈라지는 작은 잎이 5개가 갈라지는 요 작은 잎의 작은 잎자루라고 하죠. 소엽병이라고 하는 이런 짧은 잎자루가 있는데, 잎자루 아래쪽에 보면 갈색의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다. 갈색의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잎에도 보면, 잎의 뒷면을 보면 잎의 뒷면에 여기 요 가운데 있는 것이 중심맥이죠.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에서 이렇게 견맥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요 부분,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요 부분을 여긴 입줄 겨드랑이라고도 하지만은, 맥겨드랑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기 때문에 맥겨드랑이 요 부분에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하는데, 맥액이라고 하는 맥겨드랑이 부분에 하얀 솜털이 모여서 복슬복슬하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털이 있는 것이 바로 섬오갈피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오가나무는 잎 뒷면에 털이 전혀 없다. 요게 털이 있으면은 섬오갈피 나무이고, 요게 털이 없으면은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맥겨드랑이 부분에 털이 없으면은 오가나무다. 그리고 요게 잎줄기라고 하는 엽축에서 여기 작은 잎자루, 소엽병이라고 하는 작은 잎자루가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는데 5개가 나오는데, 요 아래쪽 요 부분에 털이 없다. 털이 없고 가시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죠. 오가나무인데, 섬오갈피 나무는 그 부분에 이런 갈색 털이 촘촘하게 많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여름에 꽃이 없을 때도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모양도 보면은, 아까 요 꽃이 섬오갈피 나무는 공처럼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꽃차례를 산형하서라고 하는 우상 꽃차례가 마치 공처럼 공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가나무는 공을 반으로 잘라놓은 반공 모양을 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그거보다가도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암술대이죠. 암술대를 보면 여기 암술대가 이렇게 여기 화반이라고 하는 요 꽃쟁반 부분이 여기 보이는데, 꽃쟁반에서 여기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요 아래에 있게 되고, 여기 암술대가 아주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암술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암술대에서 여기 암술머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두 개의 암술대가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암술대가 둘로 갈라진다 하는, 암술대는 아래쪽에서부터 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섬 오갈피나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가나무는 그 갈라지는 암술대의 숫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로 갈라진다고 하는 이런 특이한 암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암술대 아래쪽 부분은 서로 달라붙어 있지만 암술머리만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죠. 오가나무인데, 이 오가나무를 예전에는 암수가 딴구루라고 말을 했는데, 암수 딴구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이 오가나무는 꽃이 이런 꽃만 핍니다. 이런 꽃만 피고, 숫꽃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숫꽃은 없고 이렇게 쌍성꽃이 핍니다. 쌍성꽃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 성이 두 개다 해서 쌍성이고, 양성화는 남자 여자 두 가지의 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양성화인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요게 지금 꽃이 막 필 때의 모습이고, 요게 꽃이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인데, 요 두 사진의 비교를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요 차이점이 보이시는 분은 상당히 높은 고수님이시죠. 고수님들은 요 사진을 보고서 금방 눈치를 채지만은, 보통 사람들 뭐 똑같구만 하고서 구별을 못하게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보면은 요 동그란 요것이 바로 꽃밥이죠. 꽃밥이 이렇게 5 내지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내지 7개의 꽃밥이 있고, 꽃밥 아래에 수술대가 아주 너무나 짧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수술과 꽃밥을 가지고 있고, 암술대는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진다. 5갈래 내지 7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 필 때는 이렇게 꽃밥이 있어서, 이 꽃밥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갈라지면서, 꽃밥이 갈라지면서 요 속에 들어있던 꽃가루가 날아가게 되죠. 날아가서 수분을 하게 되는데, 요 수분 과정이 끝나게 되면 요 수술은 요렇게 변하게 됩니다. 요거 뭐 이상한데, 여기 왜 뭔가 있던 꽃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 요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대가 달려있던 흔적이 이렇게 남고, 요것은 꽃밥은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린 이러한 상태의 쌍성꽃을 핀다. 그래서 요 쌍성꽃이기 때문에 요 꽃대에 달려있는 요 꽃 하나는 모두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까 전체적인 우산 꽃차례의 모양이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것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도 이렇게 공을 반으로 잘라 놓은 것 같은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섬오갈피나무는 아까 암술대가 둘로 갈라지면서 이게 공 모양으로 동그랗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도 보면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이 공처럼 동그랗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열매를 보고도 섬오갈피 나무하고 오가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가나무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여기 열매가 있는데 열매에 이러한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받침이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이러한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고, 거기에 또 암술 때도 끝까지 여기 남아있게 되고, 암술 때 끝에 있던 암술머리도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였던 요것이 그대로 열매가 되었을 때 꽃받침도 그대로 남게 되고, 암술 때도 그대로 남게 되고, 암술 머리도 그대로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암술이 그대로 남는 것을 우리들은 영구 암술대라고 하죠. 영구 암술대. 이게 암술대가 영구히 남는다 해서 영구 암술대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꽃받침도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요 영구 꽃받침은 한자로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라고 하는 숙존악과 숙존화주가 모두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오가나무는 허약한 사람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허약한 사람들의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혈기왕성하게 하고, 오가나무를 오랫동안 먹으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그런 약효를 지니고 있어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인데, 그러면 이 오가나무의 어느 부분을 먹어야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오가나무의 잎을 먹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먹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이죠. 나무의 줄기의 아래에 있는 땅 속에 들어있는 뿌리, 그 뿌리 중에서도 뿌리의 껍질을 먹으면은 그러한 약효를, 만병통치약 같은 약효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잎이나 열매는 먹지 않고 버리느냐? 절대 아닙니다. 잎도 마찬가지로 열매도 마찬가지로 오갈피 나무와 똑같은 약효를 가지고 있죠. 심지어 가시오갈피 같은 경우는 고려인삼보다도 더 뛰어난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요 오가나무의 잎으로는 우리가 차를 끓여서 마시게 됩니다. 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요 오가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를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은 만성 피로를 없애준다고 하죠. 요즘 현대인들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는데, 그 만성 피로감을 없애줄 수 있는 차가 바로 요 오가나무의 잎으로 만든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열매도 또한 약효가 조금 전에 말했던 허약 체질을 강력하게 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효능을 열매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검은색으로 잘 익은 열매를 따다가 술을 담궈서 술로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오갈피주를 마시게 되면 사람들의 면역력을 아주 강력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가나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